뭐냐면 우리 학원은 관리를 잘합니다. 우리 학원에 오면은 우리 학원에 오면 14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하게 합니다. 정말 공부만 하고 한마디도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실제로 강남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4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10달에 있잖아요. 애가 우울증 걸릴 거예요. 대기자 TV. 재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만약에 학원을 선택을 한다면 학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네, 것 그렇죠.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재수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수를 혼자 하는 네. 독학 재수 네. 학원, 그리고 기수 어디에 들어가는 네. 학원, 그리고 이렇게 서울 시내에 있는 재수 종합학원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세 가지로 크게 나누잖아요. 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재수 종합반 학원을 많이 얘기했는데 재수 종합반 학원은 이제 예전에 재수 종합반 학원은 고등학교 4학년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뭐 50명, 60명의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수업을 8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듣고 반별 시간표에 의해서 예. 그리고 4시 이후에는 10시까지 자습하고 그리고 그런 같은 공간에서 교실에서 수업까지 자습까지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업도 하시고 그다음 담임 활동도 맡으시고 학교에 담임 선생님처럼 수업도 하시고 담임 활동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40년 동안 일반적으로 진행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재수 종합반 학원이요. 5년쯤 전부터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뭐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재수학원 선생님들이 수업들 되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뭐 대기자님은 대치동도 잘하시니까 대치동에서 많은 재수학원 강사들이 대치동에 수업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강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오전에 8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는 대치동에 수업하러 가요. 맞아요. 그러면 담임 활동을 언제 하죠? 언제 할까요? 우리가 어머니들이 말씀하신 담임 활동은 학생하고 상담하고 관리하고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4시까지 내가 수업하고 난 6시부터 다시 대치동에서 수업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학생을 만나 상담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것도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40, 50년 동안 그게 유지됐었어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그때마다 조회 정렬이 관리가 된 거죠.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건들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성향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대중가요가 연도마다 바뀌듯이 학생들도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트렌드가. 예, 많이 바뀌어 있으면서 이제는 그런 집단 관리가 통용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5년쯤 전부터 이제 전문 담임이 더죠. 그러니까 강사는 수업과 질문 그리고 교과 상담, 그 전문 교과에 대해서만 담당하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학습 관리 이런 것들을 전문 담임들 주기 시작하는 학원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공간도 예전에는 그냥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는데 지금은 교실에서 수업하고 그다음에 전용 자습 공간, 독서실 같은 전용 자습 공간들이 주어져 가지고 자습실, 상담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개인한테 다 지정된 전용 자습 공간들이 지정이 돼서 제공되는 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강남 지역에 있는 재수학원들의 사실은 이제 대세가 그쪽으로 갔어요. 지금요? 예, 현재는 아직도 뭐 옛날 전통적인 모델을 유지하는 데도 두세 군데 있긴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대세는 그쪽으로 좀 많이 옮겨졌고요. 그리고 그런 학원들이 오전에는 보통 이제 반별 수업을 진행하고요. 오후에는 개별 선택 수업을 진행해요. 한 발 더 지난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은 공간적 분리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전문 담임 체제도 똑같고 아예 수업 자체가 이 위에까지는 아직도 반별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별 체제를 유지한다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왔을 때 반별이라는 거는 국어가 1등급이고 영어가 3등급이고 수학이 5등급인 친구가 왔어요. 그럼 반별 편성을 하면 3등급반이 편성되는 거예요. 평균반이니까. 개인별로 한 명 한 명 그 아이의 수준과 진도에 맞춰서 맞춤 시간표를 만들어주는 학원들이 또 등장하게 됐죠. 그게 왜 그런 시스템을 고안을 하신 건가요? 그건 좀 요즘 학생들이 이런 트렌드가 있어서 이걸 좀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니즈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렇죠. 그건 학부모님의 니즈이기도 하고 학생의 니즈이기도 하고요.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제가 재수학원, 전통적인 재수종합반 학원부터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융합형, 두 번째를 융합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융합형 재수종합반 학원까지 원장까지 제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그때마다 반별 편성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큰 불만이 그거였어요. 내 아이는 이 정도 수준의 아이인데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이 반에 편성돼서 이 반 수업을 일방적으로 들으면은 내 아이가 맞지 않지 않냐. 이 개인 맞춤형 수업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들이 좀 맞다고 보시나요? 강업별 학력의 편차가 좀 큰데 큰 학생들. 그러니까 어느 학원에 가면은
상위반에 가면 어느 과목이 내가 못 따라가거나 하위반에 가면은 내가 어느 과목의 점수가 내가 남거나 그래서 수업이 좀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쉽거나 그런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개인 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못하는 건 못하는 데 개념 수업 듣고 잘하면 잘하는데 심화 수업 듣고 아니면 킬러 문제 풀고 더 잘하면 뭐 이런 것들을 맞춰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위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 학원에 적합하지 않다 유형의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얘기는 비슷한 거예요. 일반적인 재수 유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나 이런 걸 모르는 친구. 토론하지 않으려는 친구들. 아, 열린 생각이 없는 친구. 가능성만 믿는 친구들이 있죠.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친구들한테 적합하다고 보시죠? 기숙학원의 형태는 독학재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이러냐면 기숙학원은 재수 종합반 형태보다 독학재수가 다 있습니다. 기숙학원도. 그렇죠. 그런데 신의 학원과 다른 것은 이제 잠을 자냐 마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학재수학원을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독학재수라고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이나 아니면 도서관 뭐 시립도서관 같은 데 공부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책 보는 거였죠. 그런 형태인데 요즘 이제 독학재수학원이라는 것들이 그것 한 10년 전부터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동네마다 독학재수학원이 생겼죠. 독학재수학원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제 독학재수학원에 독학하겠다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학재수학원의 형태는 소위 말해서 본인이 커리큘럼을 짜고 본인이 학습 계획을 짜고 그걸 실천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을 인강이라든지 아니면 단과를 이용해서 듣는 거죠. 그리고 학원의 관리가 뭐 등하원 관리만 하는 학원도 있고 학습 관리나 아니면 입시 컨설팅까지 해주는 학원.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은 독학재수 학원이면서도 일정 이제 수업까지 진행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독학재수 학원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주관적으로 나의 계획대로 수업이 진행되고 그런 커리큘럼을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나에 맞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나에 맞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이게 장점인 것 같고요. 스스로.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학원비. 경제적이란 거죠. 이게 장점일 거예요. 근데 거꾸로 단점도 동전의 양면같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듣고 싶은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건데 내가 계획을 잘못 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계획을 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슬럼프였을 때 회복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독학재수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실제 해본 친구들은 많이 얘기하는 게 불안감과 외로움입니다. 독학재수학원은 또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담임들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그다음에 이제 기숙학원 말씀을 드리면은 기숙학원은 제가 이제 독학재수학원을 먼저 얘기했던 것은 기숙학원은 재수 종합반 학원의 형태도 있고 독학재수학원의 형태도 있어요. 다 있고 근데 단지 기숙학원 이제 24시간 관리가 되고 거기서 잠을 잔다가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굉장히 외곽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숙학원의 장점은 이겁니다. 학습적 유해 환경에서의 격리. 학습적 유해 환경에서 격리되어 있다. 이게 장점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시내 학원들은 그러니까 집과 시내 학원 이동 시간이 있잖아요. 그 이동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만 먹고 집중만 한다면 학습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장점이죠. 그래서 실제로 마음을 잘 먹고 그 다음에 학습에 집중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갖고서 기숙학원 가서 그걸 잘 활용하는 친구들은 물론 시내 학원도 점수가 많이 오르지만 평균적으로 기숙학원의 점수가 조금이라도 더 오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잘 활용하는 친구들은. 중간에 중도 탈락률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서적으로 이 격리돼 있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정서적으로 격리돼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와의 격리돼 있고. 그럼 그런 곳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기숙학원은 자기 관리가 안 된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휴대폰을 압수합니다. 무조건요? 그래서 기숙학원은 그러니까 휴대폰을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기숙학원이 이제 외박을 시켜줘요. 휴가라고 얘기하는데 한 2박 3일 정도. 그때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숙학원에 제일 적당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에요. 휴대폰 관리를 못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시내 학원을 다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원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지만은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서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 친구 다음날 공부 못하거든요. 그런 관리를 본인 스스로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못하는 경우에는 기숙학원이 도움이 될 것이다. 후기 같은 걸 읽었는데 우픈 현실인데 부모님이 너무 잔소리를 해서 기숙학원 갔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이건 또 어머니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재수하는 아이들하고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이유는 뭐냐면은
재수하는 아이들하고 싸우잖아요. 재수 왜 시키세요? 대학 보내려고 시키는 거잖아요. 공부시키려고. 싸우면 애들이 3일 동안 공부를 안 합니다. 첫날은 억울해서.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날 인정 안 해준 게 억울해서. 둘째 날 되잖아요. 그럼 이제 미안해서. 그래도 엄마랑 나한테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나 재수까지 지켜주는데. 학원비도 내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그 마음이 또 계속 갑니다. 사흘째는 이제 화해해야 되잖아요. 너무 불편하니까. 네. 화해의 방법을 연구하느라고. 타이밍. 그러니까 아이를 대학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대학 가는 것보다 내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더 빠르겠다. 정말 저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저는 저희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하셔라. 똑같은 얘기도 담임 선생님이 얘기하면 전문가의 조언인데 엄마가 얘기하면 잔소리다. 학원이 굉장히 많고 학원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네. 만약에 학원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이 학원이 나한테 맞는지를 서치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학원을 선택할 때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또 학생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친구한테 좋은 학원이 나한테도 좋은 학원은 아니다. 내 친구가 좋다고 또는 내 선배가 좋았다는 학원이 나한테도 꼭 좋은 학원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학원을 찾아야 된다. 네. 내 성적대의 점수를 올려주는 학원. 그러니까 누가 의대 갔대, 누가 만점 맞았대. 저도 아까 의대생 얘기하고 만점 맞는 학생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원래 잘했던 애들 학생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점수대 애들이 대학을 잘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학원. 그런 데를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제가 3등급인데 3등급 학생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인 곳을 찾아라.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학원들은 그런 학생의 점수를 올리는 노하우가 더 축적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그 학원에 맞는 컨텐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수학원이 우리 학원은 뭐 킬러 컨텐츠가 많아요. 물론 킬러 컨텐츠만 푸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 학생들은 또 거기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좋은 재수학원이라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과 수준에 맞는 컨텐츠가 각각의 수준별 진도별로 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피해야 될 학원이라고 얘기하면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학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을 가면은 우리 학원은 관리를 잘합니다. 우리 학원에 오면은 우리 학원에 오면 14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하게 합니다. 정말 공부만 하고 한마디도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실제로 강남에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4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10달에 있잖아요. 애가 우울증 걸릴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관리를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학생이 공부하는 영상. 그러니까 학원을 선택하실 때 그런 걸 보셔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규율을 지키게 만드는 학원인가. 두 번째는 콘텐츠의 양을 우리는 콘텐츠로 승부하는데 콘텐츠를 너무 많이 주는 학원이 있어요. 콘텐츠를 너무 많이 주면 그런 학원은 또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콘텐츠가 학생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학생의 진도에 맞춰서 계속 제공이 돼야죠. 그러면 충분히 있는 학원은 좋은 학원입니다. 네. 그런데 학생의 수준과 진도에 관계없이 일단 많이 주고 이 정도는 해야 돼. 어려운 문제 풀면은 쉬운 문제는 당연히 풀게 돼 있어. 라고 했을 때 학생은 그 컨텐츠를 감당하지 못하겠죠. 네.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못 해요. 네, 오늘 원장님의 말씀이 재수를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